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소위 대권 후보라고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의 의원 후보군들은 대체적으로 석방을 다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아니 입으로야 그래야 되겠지. 입으로, 속으로는. 입으로는 당연히 네, 네. 환영한다고 그러지. 지금 저쪽에 예, 지금 지지율이 예. 지금 다 윤석열 지지한다고 이러고 음. 막 나오고 그렇죠. 하는데 입으로 그거 안 하면은 내부의 음. 경선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음. 특히 당권파 의원들. 당권파들은 당연히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잖아요. 당권파들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은 네. 가령 홍준표도 뭐죠? 홍준표는 친즉세 됐는데 뭐 홍준표든 뭐 오세훈은 구속 취소. 눈이 동그래져. 그큰 동그란 눈이 다 동그래. 구속 취소. 그런데도 환영하잖아. 환영. 당연히 환영 메시지 나지. 한동훈 환영해.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추스리시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번 자기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잖아요. 아유 한동훈 니는 안 돼 그래서 오세훈 진즉 안 돼. 홍준표 그렇게 설레발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님요. 김문수 대신에 원희룡 누가 알아요 나경원이 될지. 아유. 나경원은 지금 썰레발 치는데 네. 썰레발 치고 계속해서 나경원은 그저 뭐에다가 그쵸. 뭐냐면은 좀 나 좀 픽업 좀 해주세요. 좀 픽업 나를 좀 픽업 좀 해주세요. 나를 왜 미워하십니까? 나를 픽업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어필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뭐 저기 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 뭐 알아? 김건희며 저기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더 나를 착취해 주세요 이럴지도 모르지. 아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대선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결국 헌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는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이거 할 때 그때 그러고 나니까 여기다 뭐? 제가 했더니 예. 그 썸네일을 뽑았더라고. 뭐라고요? 마지막까지 예. 긴장의 끈을 놓지 그렇죠. 않아야 된다. 네, 네, 그 저는 그 지난주에 할 땐 열흘 남았으니까 네. 저는 일반론으로 얘기를 한 거지. 설마 정말 그러니까. 빵이라는 사태가 그럴 생기라고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저께는 쭉 봤어요. 누가 속방에 대해서 얘기한 경고했던 사람이 있나? 예. 솔직히 민주당 없어요. 내에서는 없던 김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아, 계세요. 예, 알아요. 그때 예. 최상병 건 있을 때 예, 박정원 대령 막 저기 하면서 원칙적인 거라 이분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워닝을 딱 하신 분이 한 분이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그분 외에는 별로 워닝을 경고 사인을 안 보냈는데 음. 그렇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예. 이거는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보세요. 검찰에서도 내부에서도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 그렇죠. 누가 저 심우정이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 그렇죠. 때릴 거다. 이거 뭐냐면 심우정이는요. 예. 자기 조직에 칼을 꽂은 겁니다. 이번에. 그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조직에. 앞으로 변호사도 못해 그 친구는. 변호사 나오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 음. 야 네가 네 조직에 칼을 꽂고 결국은 자기 살라고 그렇지. 그런 윤석열 풀어줘. 음. 그 저기를 너 맥노 같은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절대로 저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심우정이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국힘에서 픽업이 되거나 예. 나중에 심대평이처럼 뭐 정치권으로 나오려고 그러거나 이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 죄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우정이 신무장. 다들 의심하죠. 예. 예전에 그 윤석열 징계할 때 그때도 방귀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추미애 그 당시 장관에게.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때야 뭐 비슷한 편이니까 뭐 그 국힘 쪽이니까 그렇다고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내란에 뭔가 관여돼 있는 게 연계된 게 있어. 왜냐면 그래서 네. 윤석열이가 입만 열면 음. 뭔가 입 열면서 위협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김성훈 그 구속도 안 해줬잖아요. 신청을 구속 영장 신청 자체를 안 했잖아요. 검찰에서 그걸 막았단 그게 말이죠. 영장 신청 자체를 갖다 반려를 반려했죠. 3번을 했죠. 네.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네 요구하는 번째가 거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안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막으려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내부에서 많이 했겠지만 네. 지금 아마 증거 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남았을 거거든요. 네. 그거가 음.
그거를 지금 도모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도모하고 그렇기 있을 때문에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만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겠죠. 물론 지금 여기에는 검찰을 이렇게 총지휘하고 뭐 법원 커넥션, 예. 검찰 동우회 커넥션 예. 이런 것들을 한 거에는 사실은 김주현 민정수석의 네.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은 굉장히 수상하죠. 그렇죠. 수상하죠. 내란 획책을 할 때부터 과정에서. 과연 아무 저기가 없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특히 네. 지금 자료 인멸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실을 의심할 만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 탄핵이 딱 인용이 되고 나면은 예. 당장 2달 안에 예. 대통령실 자료실에 들어갈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 막 인멸하려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아마. 음. 나중에 형사에서 예. 걸리지 않으려고 음.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사이트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 인사청문회 때 100억, 검찰총장. 100억 재산을 가진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딸이 서민 대출을 받은 것을 비판한 정 검사를 같은 검찰 출신 정 검사가 내로남불을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은정 의원이 이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신고 서류를 분석한 결과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 96년생이고요. 가 22년도에 2022년에 서민 정책금융 대출인 햇살론 유스 대출 450만 원과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대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108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서민금융 대출. 서민금융이라는 건 정말 돈이 없는 이런 분들이 서민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전원 대출을 받았다.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햇살론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저게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그러면은 지원하는 것 문제가 같아요. 되는 거죠. 음. 은행에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정부 어떻게 돼 지원을 있냐면 정부 지원이 돼 있는 정책금융 그렇죠. 대출이니까 예, 예.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한 거야? 뭐 전세금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어. 햇살론이라고 하는 건 햇살론 유스,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주는 햇살론인데요. 네. 이거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학원이나 대학생, 학점은행 학습자, 미취업자 등을 위해 연 3.5% 네. 저리로 교육훈련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래요. 네. 근데 2022년대 심우정 지금 총장의 자녀가 네. 이걸 이제 받았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근데 108억이라는 이거는 재산,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100억이 가지고 있던 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독립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럴 것 같으면 따로 나와 살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사람이 뭐 자기 돈은 뭐 별로 없을 테니까 예. 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그 미국은 그렇죠. 근데 다 이제 자기가 론을 예, 예, 받으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총선 때 네. 이제 뭐 비슷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양문성 의원 기억나시죠? 네네. 딸이 그 대출 받은 거 가지고 공격받고 네. 막 사퇴하라고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이거 네네.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하는데 예. 그때 문제됐던 건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따져봤는데 예. 근데 그때 문제됐던 거는 사업자로서 대출 받은 거더라고요. 사업자로서 대출 받은 거니까 그게 그때 농협인가 아니면 예. 무슨 뭐 어디였더라 그 제일 뭐 새마을금고 뭐 맞아요. 새마을금고인가 새마을금고에서. 어딘가 저기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예. 그 돈을 가지고 음. 실제로 집을 구입하는데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제를 삼은 거로 삼은 보이더라고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는 그거는 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자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대출을 받는 거는 누가 돕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자 이제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네. 이게 이제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준석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미칠 건데 지금 이제 변수가 이제 이게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헌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헌재 별 최후 진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윤석열은 끝냈다. 예, 이제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럼 여기에 변수는 뭐냐? 예. 후보에 대한 거.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게 예. 새롭게 등장해서 자 이제는 김건희를 잡자. 김건희를 잡자. 그리고 명태균 스스로 예. 내가 제일 먼저 잡을 사람은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예. 그 다음에는 아마 한동훈 측에서도 움직였을 거예요. 어느 만큼은 왜냐하면 그 명태균을 조사했던 그 검사나 이런 쪽이 한동훈 쪽에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이걸 터뜨려서 한동훈이 다시 또 이제 대선에 나오면서 예. 그쪽을 잡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터뜨리니까 지난 이제 며칠 동안 지난 한 2주, 2,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예. 집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지난주부터는 친윤계, 장제원, 예, 맞아요. 또 누구죠? 이철규. 이철규 아들. 네. 이런 문제들이 장제원은 계속 본인. 예. 장제원은 본인 예. 뭐 성범죄 문제 예.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윤석열은 버린다. 예. 새로운 실세 한동훈으로 붙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예. 이제 새로운 권력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예. 이제 또 약간은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여기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변수가 다 복잡해졌네. 이제는 한동훈 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이제 이번에 예. 그 한동훈 계가 완전히 예. 평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심우정이는 완전히 친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세현 그 고검장은 그러니까 그 저기 윤석열 예. 기소한 박세현 검사는 친윤 쪽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정이 됐다. 평정이 됐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예. 몰라요. 그거는 아직 그건 모른다.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야, 조금 더 예. 탄핵 인용이 예.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어. 뭐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눈치 예.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에 따라서 더 빨리 이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그쪽이 되더라도 지금 예. 윤석열 측에서는 이럴 예.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괘씸한 사람은 다 잡고 싶을 겁니다. 예. 그잖아요. 예. 그러겠죠. 괘씸한 사람은 자기가 괘씸한 사람 측에는 조선일보도 있어. 예. 김건희가 폐간시킨다고 그랬어. 예.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을 잡을 쪽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윤석열이나 예. 김건희가 머리가 음. 맨날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정적은 잡되 우리 쪽은 어떻게 하든지 더 뭉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죠. 예. 홍준표 시장이 지금 SNS 글을 올렸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글을 썼어요. 한번 SNS 찾아봐 주시고요. 홍준표 시장이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그냥 뭐냐 읽어드릴게요. 예. 그냥 뭐냐 아직 계속 애매모호해.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가 네. 헌재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 진영 장외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서로 최선 여기 있네요. 서로 이 부분이에요.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근데 여기에 웃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 윤석열을 편들려면 이 표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은 지금 아니, 탈핵해달라는 얘기야. 인용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인용해 주십시오라는 게 딱 주십시오. 보이는데 뭐. 근데 마치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그다음에